퇴근 무렵 5년째 일하고 있는 진성원단 가게 문을 닫고 기지개를 켰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영철 씨. 주인 여자 진숙 엄마였어요. 늘 가게 안에서 원단을 자르고 손님 응대하느라 정신없던 그녀가 웬일인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 주인 여자랑 저녁 먹는 건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시장 통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은 가게들처럼 저희도 5년이나 같이 지내다 보니 꽤 가까워졌거든요. 점심때 주인 여자가 싸온 김치찌개에 밥 비벼 먹기도 하고 퇴근하고 가끔 시장 근처 식당에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기도 했으니까요. 주인 여자는 넉살 좋고 정 많은 시장통 아줌마였고 저는 그런 주인 여자의 푸근함에 익숙해져 있었죠. 뭘 먹을까요? 주인 여자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되물었어요. 영철 씨 좋아하는 거. 회 어때? 싱싱한 도다리 들어왔대.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활짝 웃는 주인 여자 얼굴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팍팍한 노총각 인생에 퇴근길 뜻밖의 저녁 식사 제안은 꽤나 반가운 일이었죠. 만나기로 한 곳은 시장 사람들이 자주 가는 허름한 횟집이었어요. 시끌벅적한 시장 소음에서 벗어나 소주 한잔하면서 하루 피로를 풀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늘 편한 작업복 차림이던 주인 여자가 웬일로 짧은 검정 주름치마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나타난 거 있죠. 게다가 짙어진 눈 화장에 붉게 칠해진 입술까지 평소 수수한 모습이랑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마치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여자처럼 잔뜩 꾸민 모습이었어요. 어머, 영철 씨. 많이 기다렸어. 평소보다 살짝 높아진 목소리로 주인 여자가 말했어요. 쑥스러운 듯 웃는 얼굴은 조명 때문인지 화장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붉어 보였어요. 사장님, 오늘 웬일이세요? 엄청 꾸미셨네. 저도 모르게 툭 던진 농담에 주인 여자는 그래? 좀 괜찮아 보여 하면서 치마 끝을 매만지더라고요. 여자는 역시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50대 나이에도 주인 여자는 꽤 젊고 예뻐 보였어요. 순간 낯설면서도 묘한 설렘 같은 게 가슴 한켠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여자는 능숙하게 소주를 시켰어요. 횟집 사장님이 밑반찬 가져다 놓기도 전에 주인 여자는 술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서 걸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숨도 안 쉬고 술잔을 비우는 모습이 평소랑 너무 달랐죠. 사장님, 천천히 드세요. 술 취하겠어요. 걱정돼서 말했는데도 주인 여자는 괜찮아. 괜찮아. 오늘따라 좀 땡기네. 하면서 웃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인 여자 술잔은 계속 비워졌어요. 밑반찬으로 나온 멍게랑 해삼을 안주 삼아 연거푸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네요. 술 기운이 오르니까 주인 여자 얼굴은 더 붉어지고 목소리도 커지더라고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주인 여자한테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영철 씨, 우리 영철 씨. 주인 여자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애교 섞인 말투로 말을 걸어왔어요. 영철 씨, 오늘 나 어때? 예뻐 보여? 마치 어린 소녀가 남자친구한테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어요. 주인 여자는 계속 평소랑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해프게 웃기도 하고 뜬금없이 제 팔을 잡고 기대기도 하고 짧은 치마 입은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면서 은근히 제 시선을 끌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주인 여자 행동이 막 노골적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영철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술 기운에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주인 여자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 활기 넘치던 시장통 아줌마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빛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간절해 보이는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농담할 수가 없었네요.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게 말이야, 아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 힘들어. 주인 여자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술잔을 비웠어요.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털어놔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도 있을지. 진심으로 주인 여자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시장통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정이 들기도 했고 평소 저한테 잘해주시는 주인 여자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나도 영철이가 해결해주면 좋긴 한데 근데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네. 괜히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인 여자는 망설이면서 말을 흐렸어요.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 제 너스레에 주인 여자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영철 씨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지. 근데 그 말 끝이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죠. 잠시 뜸을 들이던 주인 여자는 술 기운에 더 붉어진 두 볼로 저를 바라보며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 사장님, 아니 아저씨 때문에 그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성원단 사장님. 주인 여자 남편분은 1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주인 여자는 혼자 힘겹게 가게를 꾸려왔어요. 시장통 억척 아줌마로 살아왔지만 남편 일은 슬픔이랑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 무게가 주인 여자를 짓누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힘드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말이야. 주인 여자 말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외롭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주인 여자 목소리에는 깊은 갈망이랑 절박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남자가 필요하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남자가 필요하세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죠. 주인 여자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체념한 듯 씁쓸하게 웃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남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주인 여자는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설마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주인 여자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인 여자는 그냥 편안한 시장통 아줌마, 푸근한 주인 여자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간 지나면 좋은 분 나타나겠죠. 어색함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냐고. 지금 당장 외로운데. 주인 여자는 한숨을 쉬면서 술잔을 비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지금 당장 외롭다고 투정 부리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 남자 못 만나 죽기라도 하나. 사장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타령이야. 속으로 핀잔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인 여자 외로움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혼자 긴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독할까. 그럼 어디 가서 하나 주워오세요.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건데 좀 어설펐죠. 주워오라니 말은 쉽지. 어디 가서 맘에 드는 남자를 뚝딱 데려오기라도 하나. 주인 여자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지 말고 영철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제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 내 남자로 말야. 주인 여자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귓가를 웅웅 울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적인 주인 여자 고백 때문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주인 여자를 아줌마, 사장님으로만 불러왔던 저한테 내 남자라는 단어는 너무 낯설고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아무리 술 취하셨어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인데 사장님이 이러시면 저 혼삿길 막으시려고 그러세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농담처럼 되받아쳤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어요. 제가 아무리 여자의 굶주린 노총각이라도 50대 아줌마랑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 이제껏 단 한 번도 주인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막상 주인 여자 고백을 받고 나니 주인 여자랑 연인처럼 지내면 어떨까 상상하게 되면서 조금씩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간절한 눈빛이 가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5년 동안 봐온 익숙한 얼굴 뒤에 감춰져 있던 여성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영철 씨, 내가 그렇게 여자로 안 보이나? 주인 여자는 실망한 듯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은 그냥 편한 누나 같은 분이시라 생각을 아예 안 해봐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그럼 나도 자존심 버리고 어렵게 얘기한 거니까 딱 한 번만 생각이라도 해봐주면 안 될까? 응. 주인 여자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네, 그럼 생각해보죠. 뭐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우리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잘 해보자는 거지. 진작에 만나는 거 싫으면 그냥 가볍게 만나든지. 영철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럼. 주인 여자는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요? 되묻자 주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뭐 엔조이든 파트너든 뭐든 상관없어. 나도 지금 당장 급한 건 옆에 있어줄 남자지 신랑이 아니거든. 영철 씨도 외롭긴 마찬가지잖아. 언제까지 독수공방으로 혼자 늙어갈 거야. 그렇긴 하죠. 사실 저도 꽤 외롭고 지루한 일상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원단 자르고 똑같은 손님 맞이하고 퇴근 후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지는 삶.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에 주인 여자의 고백은 신선한 충격이자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은인과도 같았던 돌아가신 사장님. 그리고 친누나처럼 저를 챙겨주던 사모. 그런 사모님과 남녀관계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주인 여자한테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지만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두근두근 긴장되고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죠. 솔직히 사모님이 50대 아줌마라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맺는 건 망설여지지만 가볍게 만나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파트너 관계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주인 여자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서로 부담 없이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라면 나쁘지 않단 생각을 하였어요. 영철 씨, 나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어지러워 집까지 바래다 주면 안 될까? 주인 여자는 몸을 비틀거리면서 말했어요. 네, 그럼요. 당연히 바래다 드려야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까지는 책임지고 모셔다 드려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 여자를 부축했어요. 역시 우리 영철이밖에 없다니깐. 아잉. 주인 여자는 술에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애교를 부렸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주인 여자 모습에 묘한 흥분과 함께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네요. 주인 여자 집 앞에 도착하니까 주인 여자는 계속 잠깐만 집에 들어왔다 가라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이 여자 작정을 했구나. 누가 잡아먹니, 쑥매가. 잠깐만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 주인 여자 간절한 눈빛에 순간 흔들렸지만 괜히 따라 들어갔다간 실수로 발목이라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꼭 따뜻한 차 대접해 주세요. 라면서 황급히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텅 빈 골목길을 걸으면서 방금 전 횟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했어요. 주인 여자의 술 취한 모습, 낯선 옷차림,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외로움이랑 힘듦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한테 기대려는 모습은 여전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죠. 아줌마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걸까? 5년 동안 시장통에서 같이 일해왔지만 저희는 그냥 사장님이랑 직원, 아니면 동네 아줌마랑 노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사이에 이성적인 접점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때 문득 섬뜩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가게 뒷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까 주인 여자가 문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주인 여자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묘하게 눈웃음을 짓고는 휙 사라졌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인 여자 마음속에 저를 향한 낯선 감정이 스멀스멀 싹트기 시작했던 게 아줌마는 정말로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잃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인 여자는 누군가 따뜻한 위로랑 관심, 그리고 남자의 온기가 절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서 그 위로를 찾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시장통에서 5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순박한 노총각. 어쩌면 주인 여자한테 저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가장 만만하고 안전한 상대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인 여자 솔직하고 적극적인 고백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욕망을 깨우기에는 충분했어요. 깊어지는 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홀로 걷는 제 마음은 금지된 욕망과 불안감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죠. 고딩 때부터 오토바이에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소위 말하는 꼴통이었어요. 어느 순간 부모님도 포기를 하고 그래 니 멋대로 살아라란 분위기 속에 그나마 전문대에 진학을 하였죠. 하지만 막상 군제대하고 졸업장은 손에 쥐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이후 시장통 원단 가게에 처음 발을 들인 건 5년 전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돈벌이가 괜찮다는 이모의 말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무작정 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사장 정 씨는 넉살 좋고 주인 아줌마도 싹싹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높거나 곧 독립할 사람들이라 텃세 부리는 사람 하나 없이 오히려 젊은 내가 들어온 걸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일은 단순했어요. 원단 종류를 배우고 손님 주문에 맞춰 원단을 자르고 포장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거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많아야 독립하기도 쉬웠고 돈도 더 벌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 가게 일을 배우다 보니 사장님의 돈 버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시장에 발을 들인 게 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김 부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철 씨, 큰일 났어요. 사장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대. 빨리 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아. 병원에 도착하자 김 부장과 주인 아줌마, 사장님의 아이들, 형님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다들 얼굴빛이 잿빛이었죠. 그럼 지금 사장님 상태는요? 사장님이 여자랑 술 한잔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대요. 안전벨트를 안 매서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김 부장은 힘겹게 설명했어요. 같이 탔던 여자도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대. 그러다 이틀 만에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김 부장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다 데리고 나가버렸죠.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나는 주인 아줌마에게 가게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주인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영철 씨, 내가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규모를 좀 줄여서 계속해 볼 생각인데 영철 씨가 계속 있어준다면 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독립할 만큼 돈을 모은 것도 아니었고 아줌마가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니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남겨질 아줌마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럼 제가 계속 남아서 돕겠습니다. 정말 고마워, 영철 씨. 요즘 새삼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느낀다니까.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아줌마는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나머지 일은 내가 도맡아 했어요. 아줌마는 가끔 창고에 내려와 원단 야드, 수를 확인하고 출고, 송장만 작성하는 정도였죠. 사장님, 요즘 주문이 엄청 많아요. 이러다 곧 부자 되시겠어요. 내 농담에 아줌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다 영철 씨 덕분이지. 나도 요즘 가게 나오면 기분이 좋다니까. 가게 매출은 점점 늘어났고 돌아가신 사장님이 운영하던 시절 매출을 거의 회복했어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아줌마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가게를 안정시켜 나갔어요. 아줌마의 지나친 의존이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술자리 이후로 나는 내 역할이 단순한 직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줌마가 나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했거든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아줌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행동으로 짐작해보면 혼자 지낸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한창 나이의 남자가 그리울 만도 했죠. 1년 가까이 홀로 지냈으니 남자 좋아하는 쉰둘의 건강한 여자가 버티기에는 꽤나 긴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줌마에게도 부담스러웠겠죠. 시장 통좁은 바닥에서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택했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봐 왔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3년 넘게 짝사랑해왔던 화장품 가게 현숙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숙이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묘하게도 주인 여자에 대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나를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수도 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핑크빛 환상만 쫓을 나이는 지났어요.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니 주인 여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결국 현숙이의 결혼 소식과 아줌마의 꾸준한 관심은 내 마음속에서 아줌마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싹트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죠. 한참 여자가 그립기도 했고요.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퇴근 무렵 용기를 내어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갑자기 웬일이래?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니, 뭐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요. 오늘 월급날이기도 하고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맨날 나한테 밥 사달라고 조르기만 하더니 오늘은 딴 사람이 됐네. 아줌마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혹시 그날 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그날 일이요?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은 나시나 보네요. 하하. 민망하게 왜 그래? 아줌마는 핀잔을 주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퇴근 후 아줌마의 제네시스에 함께 타고 시내 번화가에 있는 고급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소갈비살과 냉면을 먹으니 꿀맛이었죠. 아줌마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으며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아줌마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이왕 저녁 사는 거 술까지 한잔하고 들어가면 어때? 영철 씨 생각은? 술까지 사달라고요? 응. 나 영철 씨랑 술 먹고 싶어서 그래. 왜 또 술 먹고 외롭다고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하실 건 아니죠? 호호. 그거야 마셔봐야 아는 거고. 참나, 속으로 꿍얼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줌마 집 근처 조용한 호프집에 도착했어요. 그날따라 아줌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술잔을 채우기가 무섭게 족족 들이키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살짝 불안한 마음도 들었네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영철 씨, 나 취한 것 같아. 집에 바래다 줘. 네, 일어나시죠. 나는 아줌마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앉히자 아줌마가 눈을 반쯤 감은 채 나를 올려다보며 웅얼거렸어요. 벌써 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횡설수설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철 씨, 나 이상하게 보지 마 쉬운 여자라고. 겸연쩍은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술에 취한 게 슴츠레한 눈빛으로 나를 흐릿하게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요. 그런 걱정 마세요. 해에 그럼 다행이고. 그나저나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이렇게 취하다니.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입을 연 건 나였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줌마가 꼬부라진 혀로 붙잡았어요. 좀 더 있다가 가. 영철 씨,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아줌마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영철 씨도 내 입장 잘 알잖아. 괜히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특히 여자가 혼자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괜히 소문나기도 쉽고. 그러니깐 영철 씨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잠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더니 아줌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영철 씨가 정말 필요해. 남자가 필요하다고. 흑흑.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내가 젊은 총각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들러붙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랜 솔로의 외로움을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럼 앞으로 꽁냥꽁냥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내 말에 아줌마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꽁냥꽁냥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이 참, 영철 씨도.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내 어깨를 톡 쳤어요. 그래. 까짓 거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 근데 영철 씨, 미안한데 우리 일은 당분간은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럼요. 비밀 연애라니. 왠지 모르게 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언제나 내게 순종적이었죠. 하지만 재산이나 돈 얘기만 나오면 묘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괜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비밀 만남이 6개월쯤 이어지던 어느 날 아줌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어요. 영철 씨, 비록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왔지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 조심해줘. 돈 때문에 과부된 주인 아줌마랑 총각이 붙어 먹었다는 소리 듣는 건 서로에게 좋을 게 없잖아. 그치? 아줌마의 말에 나도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그런 오해받기도 싫어요. 제가 그렇게 막대 먹은 놈은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좀 속상하네요. 아줌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뭐와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나중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 너도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 욕구와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줌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줌마와 나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불안했던 시작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죠. 만난 지 2주년 기념일. 아줌마는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철 씨, 잠깐만 눈 감아봐. 아줌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내 눈을 가리더군요. 자, 이제 떠봐. 눈을 뜨자 눈앞에 번쩍이는 아우디 신차 키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자동차 키를 받아들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나에게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영철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갑자기 접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잘 지내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없이도 행복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통 작은 원단 가게 안주인과 젊은 총각 직원. 남들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현실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